예술가의 기록은 범죄가 아닙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규탄 및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계원입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법 집행의 문제를 알리고 한 예술가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아픈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온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라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였고 그의 촬영 자료는 JTBC, 시내21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서부지법 폭동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예술가 정윤석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예술가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시간 동안 구금되었고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조차 없이 공동정범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쓴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주장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진실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1만 5천여 명의 예술인과 220여 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한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검찰의 칼날이 예술가의 양심을 겨누고 역사의 기록을 범죄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이 차가운 법정 대신 우리 사회의 진실을 담는 카메라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먼저 헌법기관이신 조계원 국회의원님과 같이 기자회견 할 수 있어서 또 여기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짧게 지금 읽을 글은 제가 법정에서 읽었던 최우준 술문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처음 법정에 섰던 그날의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법정의 고요하며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최후 준수를 준비하며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지 법의 언어가 아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부의 깊은 배려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저는 예술가로서 다시 질문하고 사유하며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법은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세워지며 우리가 그 과정을 존중할 때 공동체의 양심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국가의 원리에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그리고 예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록하는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예술가에게 표현은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담보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 신념과 실천이야말로 저를 예술가의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카메라를 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예술가의 양심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또다시 피고인한 이름으로 다시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4조는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와 관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에 피고인 정윤석 사건번호 2025 고함 60은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합니다.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며 피고인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자 합니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리스트 문제, 예술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대응을 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이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윤희 작가입니다. 사법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대적 위기를 끈질기게 기록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창작행위가 어찌 극우 폭도들과 같단 말입니까? 21조 넷,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시민단체들과 13,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사법부, 검찰, 행정기구가 서부지법 폭동사건을 기록하던 정윤석 감독의 행위를 헌법, 예술인의 권리보장법 등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촉구해왔습니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제2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서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특수 건조물 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통상 보편적인 예술 검열의 방식입니다. 그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 시대적 문제를 목소리 내어오던 예술인들은 이 시대를 기록하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목소리 내고 표현해왔습니다. 이에 특수 건조물 침입이라는 죄를 씌우거나 아니면 집회 시위법으로 위법자, 불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 감독님이 1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에 예술계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기간 동안에 예술가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목소리 내고 광장에서 예술 행위를 통해서 퇴진 운동에 힘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윤석 감독도 그 내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고 또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었던 다른 예술인들, 저를 비롯한 시인들, 무용가들, 문학가들, 영화인들 이런 목소리를 내던 예술인들에게 집회 시위 위반이라는 혐의를 또 씌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는 일례로 이 예술 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 그리고 법률로서 예술인의 권리 보장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나 검찰, 행정부는 예술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위법행위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석 감독은 분명 무죄입니다. 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은 경찰입니다. 네, 이로 마치겠습니다.